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73회입니다. 73회 기출문제. 자,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하실 분들은 회차를 열어서 감독관 번호 90번 입력하고 연습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할랍니다. 그냥 회계 1급 선택해서 회사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0733이죠. 0733 입력하면 바로 실행이 되지요. 그냥 입력해도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가봅시다. 73회 회사 이름 단원이고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어쩌고저쩌고. 자, 문제 1번 기초정보죠. 그 중에 거래처 등록하래요.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 메뉴 가셔서 자, 회사 코드를 거래처 코드를 1260. 맨 앞에 있는 공짜는 무시하고 1260입니다. 엔터 치고 회사 이름이 코넬, 그리고 동시 이런 얘기는 써 있나요? 맨 밑에 줄 거래 유형은 동시로 해라. 숫자로 3. 그쪽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갔어? 그죠? 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죠? 이건 닫아버릴게요. 자, 이건 또 뭐니? 필기 화면이고.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자, 어쨌든 다시 거래처 등록 요 밑에 주소 입력,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나오니까 그냥 주소만 쳐도 됩니다. 자, 나머지 자료 입력할까요? 자, 사업자 번호를 어디 갔어요? 129514032. 그리고 대표자 명의 송미영. 가끔가다 자기 이름 나온 사람 있죠? 깜짝이야, 이런 사람 있죠? 실제 시험 보러 가서 자기 이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업태가 어디 갔죠? 업태 도소매, 종목은 화장품. 그리고 주소는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167 가로 열고 원시동. 이게 더 오래 걸리려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대고 F2번 눌러서 도로명에서 경기도로 간 다음에 산성로구나. 산성로 167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상한 거 나오네. 이렇게 입력해도 되긴 되죠. 어쨌든 뭐 입력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 끝 나오면 됩니다.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추가 등록하래. 거래처별 초기월은 아래쪽이죠. 정기분재무제표의 아래쪽입니다. 클릭하시고 그 중에 주어진 외상 매출금을 딱 보시니까 오른쪽에 비어있네. 여기다가 F2번 눌러야죠. F2번 눌러서 다원 검색하셔서 3000. 그 다음은 지급보험이죠. 지급보험 밑에 지급보험 있죠. 없으면 빈자리에 대고 F2번 눌러서 지급 이렇게 치거나 코드 아는 사람은 252 우아하게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F2번 눌러서 글로벌이 1000만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수금 찾아서 선수금 역시 없으면 밑에 빈자리에다가 F2번 치고 선수 치면 됩니다. F2번 눌러서 선수 치고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래처 F2번 눌러서 에필로그 LPD이 아니라 에필이죠. 에필로그. 그래서 금액을 500 입력하면 끝 나오시면 되고. 자, 마지막 기초정보의 마지막 문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재무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래요. 관련된 부분. 자, 일단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가봐야 되겠죠. 상여금이래.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있죠. 원손이제 기억나세요? 원손이제 순서로 돌아가는 거. 그 중에 손익계산서에 상여금 여기 43이 아니고 맞는 거 34래. 3400으로 바꿔주면 순이익이 바뀌었어요. 요것 때문에 순이익이 바뀝니다. 그럼 요 숫자를 메모. 요 숫자 10600 메모.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화면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쭉 빼놓으면 돼요. 여러분 모니터 크면 모니터 끝으로 빼놓고 해도 돼요. 어쨌든 10600 메모하시고 원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이죠. 잉여금 계산서 여기가 10600 이렇게 되죠. 그러는 순간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원손이제 순서로 가는 거예요. 25600 이 숫자를 메모. 25600 이 숫자 메모합니다.
메모해놓고 요거 숫자를 가지고 원손이제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2월 이익잉여금이 25600 치면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손이제 순서. 물론 이 문제는 원가명세에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원손이제 순서로 돌리고 뺑뺑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메모해가면서 넘어가고, 자, 이제 일반전표로 갑시다. 일반전표 문제가 점수가 이제 비중이 높죠. 점수가 크죠. 6문제니까 여기구나. 자, 이게 좀 줄여놓고 문제 봐가면서 합시다. 1번 일반전표대 대한모터스의 주식 100주를 420만원에 취득하고 보통리금에서 이체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라는 얘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 얘기죠. 그럼 분기 안 써도 되지 않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알았고 보통리금으로 나갔다 끝. 그럼 분기 안 써도 되죠. 굳이 분기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보통예금 103 이런 정도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력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이거를 분계 쓰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날짜 0713 그래놓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4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은 끝난 거죠. 2번 갑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를 하고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하면 일단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인데 일반전표 입력하래.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는 접대용.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배운 사람은 이거 불공 아니야? 거래처 옆에 접대용이니까 불공? 그러면 안 돼요. 불공은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불공제 사유랑 엮어서 불공인 거지. 이건 불공제 사유는 맞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카드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지금처럼 일반 전표에 적어야 됩니다. 어쨌든 카드 결제할 때는 일단 253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접대비죠. 이건 접대비고 이거는 미지급금. 끝났잖아요. 그럼 접대비 미지급금 입력하면 되잖아요. 분계를 뭐하러 써? 접대비인 거 알고 미지급금인 거 알면 그냥 쓰면 되죠. 날짜 7월 ESC하고 18 그리고 차변에 813 접대비 금액은 전표해 보니까 여기 맨 밑에 55,000원이네요. 55,0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 또는 미지급 비용. 거래처는 제주 똥돼지인데 수원카드래. 여기 제주 똥돼지 밑에 그 카드사를 불렀더니 여기 있었네. 여기 수원카드라고. 수원카드입니다. 수원카드 끝. 거래처 걸어야 되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기억하셔요. 분계 안 써도 됩니다. 800번대라는 건 영업부 보고 아는 거죠. 800번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부서입니다.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시액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급여 지급 영수증 발행했다. 그리고 적절하게 처리해라.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밑에 영수증 보면 여기 57만원 줬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57만원 다 준 거지. 일용직급여예요. 일용직급여. 그럼 일용직급여를 제조부니까 일단 500번대는 됐고 날짜 20일을 적고요. 차변에 이걸 급여라고 해도 되긴 돼요. 일용직 급여라고 해도 됩니다. 급여 그래놓고 500번대 급여 이렇게 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걸 잡급이라고 그래요. 500번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정확한 표현인데 급여라고 해서 정답으로 인정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급여라고. 근데 원래는 잡급이 맞는 건데 굳이 잡급이 아니라 그냥 급여 500번대에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은. 어쨌거나 어쨌든 정확한 답은 잡급이고 정 기억이 안 나. 그냥 이 급여라고 쓰고 일단 이시정해요. 들어주고 말주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급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잡급이라고는 메모할 필요가 있죠. 급여라고 써놨는데 이게 잡급이 원래 정확한 표현. 잡급, 잡급 그리고 대변 현금이죠. 이거 잡급만 썼구나. 잡급만 쓰고 금액은 아까 57만원이었나? 57만원
여기 아니지. 57만원이고, 대변에 현금 써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써도 되죠. 출금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잡급, 기억 안 나면 급여. 일용직, 알바생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 그 다음 주민국의 외상 매입금 중 1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어음 발행했다. 전자어음이든 종이어음이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에요. 끝났잖아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보통 예금, 지급어음 끝났어요. 그럼 굳이 분개할 필요 없죠. 그냥 입력만 해도 됩니다. 굳이 분개를 하시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 민국 거래처 적어야 되고, 대변에 보통 예금 103하고, 그리고 어음 발행한 건 지급어음 끝났죠. 거래처 민국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메모만 하고 바로 입력하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팁이죠. ESC 화살표 0830 차변에 251 외상매입금 자주 쓰는 거 몇 개는 외우세요. 민국 그리고 금액은 4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한 거 보통예금으로 화살표 갑니다. 화살표로 100만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에 거래처 민국을 걸어줍니다. 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개한 것을 옮겨 적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적는 것 자체는 분개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분개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체크했으면 사실 이렇게 분개 쓰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체크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거 안 쓴다고, 분개를 안 쓴다고 채점을 못 하냐? 말도 안 되죠. 그죠? 뭘 얘기하는지 자꾸 생각해 보시고 자꾸 따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실력이 느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만 하면 실력이 안 느는 거죠. 그죠? 나는 불편해도 선생님이 하는 걸 좀 따라 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나 편한 대로 그냥 한글 치는 게 편해. 그럼 계속 치세요. 그리고 연봉 2천만원 들 받으면 되지 뭐. 그죠? 난 저녁 있는 삶이 좋아. 연봉이야 뭐 안 받으면 되지 뭐. 그죠? 좋죠. 저녁 있는 삶 저도 좋은데, 같이 일하면서 똑같은 시간 일하면서 쟤는 4천 받고 난 2천 받고 이러면, 그쵸? 안 그런다고요?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회 나가서 당해보세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미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9개월치 이자 비용, 이자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자 비용 보통 예금 끝났죠. 공사기간은 2년간이고요.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바로 이 말, 자본화한다. 자본화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본화한다. 그리고 지금 지금 공사 중이니까 완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 안 써도 되잖아요. 보통 예금 뭐하러 써? 중요한 건 건설 중인 자산,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자본화라는 소리가 없었으면 그냥 이자 비용입니다. 뭔지 아시죠? 전문용어로 차이본가, 전문용어로 차이본가, 이자 비용, 건설 자금 이자, 금융 비용 다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원칙이 뭐다? 원어칙이 뭐요? 원칙이 이자 비용 처리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자본화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이자 비용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결국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 자산의 원가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원가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뒤에 이 말이 없이 2년간 이것만 딱 했어요. 1년 이상 장기. 그리고 정답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 욕 뒤지게 먹고 결론은 모두 정답, 복수 정답 했죠. 왜? 원칙은 이자 비용이에요. 10년이어도 원칙이 이자 비용인 거예요. 다만 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으니까 산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원가에 산입하는 걸 바로 자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이자 비용이에요. 무조건. 아무 말도 없으면 이자 비용이고 1년 이상일 때 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는 거죠. 2년이라고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웠으면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단 이 문제처럼 자본화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산 처리한 거죠.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갑시다. ESC 화살표 0930이죠.
그래 놓고 뭐 어느 병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금액을 화살표로 움직여서 어디였어요? 135만원이죠? 135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문제. 10월 25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자기주식. 자, 천주인데 액면가 1000원이고 주당 장부가, 즉 원가죠, 원가. 근데 전량 120에 처분 팔았대요. 그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없었대요. 그럼 기존에 처분 이익 손실이 없으니까 그냥 분개하면 되죠. 자, 이거는 뭐 자주 그냥 눈으로 봐서 입력하면 참 좋은데, 아니면 분개를 해보죠. 자기 주식은 원래 차변에 있던 겁니다. 어느 면에 있던 거 몰라도 팔았으니까 나가는 거 대변 이래도 되죠. 자기 주식. 이때 금액은 뭘로 정리야? 장부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장부가는 천주에 1200원씩이니까 결국은 124만원. 그리고 120만원에 팔았으니까 보통예금 돈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돈 들어온 게 120만원. 얼라리? 그럼 장부가는 124만원이었는데 줄일까 이렇게? 그럼 결국은 12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네요. 이럴 때 바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처분 이익이 있었다. 만약에 이익이 있었으면 이익부터 까는 겁니다. 상계. 그랬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장부가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입력하시죠. 10월 25일 ESC 화살표 1025. 그리고 대변에 자기주식. 그리고 금액은 1240이었죠. 124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120이 들어와요. 120. 그리고 나머지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끝났죠? 그 다음 갑니다. 끝났네. 메인 매출 전편에. 자, 메인 매출 전편은 포인트가 증빙 찾는 거. 증빙, 과세 유형 정하기 위해서 증빙,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로컬LC, 내국 신용장, 메르머, 그리고 수입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 현금용 수증 등등 계산서 빼먹었구나. 이런 거 나올 때 증빙. 자, 문제 보죠.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되었대요.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반품된 만큼 돈 돌려줬나봐요. 그죠? 수정세금계산서 전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미한테 여기 주변기기 마이너스 3개죠. 마이너스 3개 3만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그리고 전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마이너스로 입력만 하면 끝납니다. 자, 날짜 0726이죠. 그리고 유형 매출과세 11번. 세금계산서니까 지금 과세입니다. 품목은 주변기기인데 반품된 거죠. 반품이랑 안 써도 돼요. 주변기기만 써도 됩니다. 수량의 마이너스 3 빼기 키패드 오른쪽 맨 끝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숫자 단가는 3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99,000원 됩니다. 거래처는 셈이죠. 셈이. 그리고 전자이어 분계는 현금으로 돌려줬다면서요. 1번 현금 주면 그냥 반품되는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금 물론 혼합으로 적고 3번 혼합으로 적고 줄 바꿔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물론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이너스로 적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입력 끝 이렇게 됩니다. AT 공부하시는 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좀 복잡한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입력하면 일단 끝. 쉽죠? 자, 그 다음 다 업무용 승용 자동차 배기량 20cc입니다. 20cc짜리를 매입하고 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다. 자, 전자 있습니다. 여기 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데 2000cc 승용차야. 그럼 불공제 사유죠. 세금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이죠. 그럼 앞에다가 불공 이렇게 메모하면 되죠. 불공이라고 쓰시고 그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니까 이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이렇게 되죠. 일단 불공입니다. 과세 유형에다가 불공 이렇게 메모하고 그리고 계정 과목이야 뭐 자동차를 샀으니까 뭐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
문방구. 그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253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끝났죠? 자,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0810 ESC 화살표 0810 간 다음에 불공 54 분명은 승용차.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보면 1500이라고 나오죠? 1500.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미래자동차. 미래자동차. 전자 있었죠? 1번. 사유 F2번 누르고 승용차 관련이니까 3번이죠? 3번. 분계는 다음 달이니까 외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제품 원재료가 아니죠. 제품 상품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 아니라 혼합 줍니다.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208 차량 운반구로 갖고 줍니다.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끝난 거죠.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문제 EES택으로부터 공장 시설 보호 보험 목적으로 CCTV 설치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세금 계산서니까 일단 기본 과세겠죠. 앞에다 과세라고 큼직하게 쓰시면 되죠. 과세. 그 대금총에 330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30.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나중에 줬죠. 나중에 주기로 하는 거죠. 이것도 외상인데 미지급금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정 과목은 설비장치라는 과목을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래요. 생략. 자, 갑시다. 어쨌든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과세라고 메모했죠. 과세. 그리고 개정 과목 설비장치, 그리고 일부 현금, 일부 미지급금. 분계 끝났잖아요. 바로 입력하면 되지. 자, 날짜 ESC 화살표 0902. 그리고 유형은 매출과세, 매입과세죠. 돈 나가는 거니까 매입과세 51. 분명은 CCTV죠. 한영키 누르고 CCTV. 다시 한영키 누르고 수량은 없죠. 그냥 330, 3300. 아니지. 3300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이 3300이니까 건별, 카과, 현과. 건별, 카과, 현과만 공급대가 적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1에서 300을 적어야죠. 300. 거래처가 ES택인가? ES택. 그리고 전자라는 말 있었죠. 1, 2요. 분계는 혼합이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분계는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설비장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설비장치라고 쓰시고 줄 바꿔서 대변에 현금으로 준 건 다가 아니라 부가세만 줬어요. 30만원만.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넘어가네? 설비자산에 원래 고정자산 등록하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안 나오네. 설비장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안 나오면 좋지 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월 20일 무릉 하이테크로부터 원재료 4,000원에 만개 수량이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나오니까 과세겠죠. 그 중에 3,400은 어음 발행했다. 만기에 17년. 예, 만기 17년 12월 몇 달 안 남았네. 이건 17년 문제죠. 어쨌든 어음 발행하면 당연히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그리고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할 때는 뭐예요?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이렇게 됩니다. 당좌예금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원재료 나왔지, 지급어음 나왔지, 당좌예금 나왔지. 분계 쓸 필요 없이 바로 입력합니다. 메모할 건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과세. 앞에다 과세라고 큼직하게 쓰면 되죠. 과세. 갑니다. 날짜 ESC 화살표 1020. 그리고 매입과세 51. 분명은 원재료. 자, 수량 있었죠? 네, 수량 있습니다. 수량이 만개. 단가는 4,000원. 있죠? 거래처는 무릉 하이테크. 전자라는 글자 있었죠? 1요. 분계는 혼합줍니다. 3번. 그리고 원재료 맞죠? 이거. 그대로 넘어가서 줄 바꿔서 화살표 대변에 먼저 어음 발행한 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으로 3, 4 플러스 엔터. 또 대변에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으니까 102 당좌예금 끝. 이렇게 되죠.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5번 행복 컨설팅으로부터 생산직 직원들의 교육훈련 특강. 교육훈련비죠? 그리고 특강료가 교육훈련비입니다. 부가세 포함이 330. 부가세 포함된 게 330이에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죠. 그리고 그 전에 12월 1일 날 지급했던 계약금이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은 선급금이었겠죠. 자, 계정값 이미 보이니까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날짜 ESC 화살표 1205 매입과세 50일 분명은 특강용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330이 아니라 건별 카과 현가만 공급대가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누기 1.1에서 300을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무슨 컨설팅인데 행복 컨설팅. 주 치지 말고 행복을 치세요. 전자 있었죠? 동계혼합 3주입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교육훈련비죠? 교육훈련비인데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를 줍니다.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먼저 계약금 없애주는 거죠. 선급금. 계약금이 100만원 있었대요. 100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끝.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까이꺼머. 그 다음에 메인 매출 마지막인가 봐요. 동서물산의 제품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죠. 앞에다 큼직하게 과세라고 메모하시고 과세 또는 매출 과세 메모하시고, 대금은 지난 12월 6일날 받았던 계약금이 있었대요. 그럼 계약금은 선수금이었겠죠. 받은 거니까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진이 발행한 수표로 받다. 수표로 받았는데 결론은 남이 발행한 거잖아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뭐다? 현금, 회계 2급의 생기초잖아요. 그죠? 자, 이건 그냥 바로 또 입력합시다. 과세만 메모하시면 끝. 그런 건 메모는 하긴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다 그냥 여기 여백에다 쓰면 되는데, 뭐 저는 여기다 써야 되네. 과세 또는 매출과세. 여기는 매입과세죠? 매입과세. 그럼 그냥 과세 적어도 되고, 아니면 50일 과세 또는 매입과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더 시간 걸리죠. 10일 매출과세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뭐였죠 이거? 전 세금계산서. 이것도 매입과세죠? 이것도 50일 매입과세 뭐 이런 식으로 메모. 이거는 54 매입 불공이죠? 이건 말고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과세죠. 11번 매출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세 유형 정도는 메모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굳이 쓸데없는 것까지 메모해서 시간 낭비하시는 걸 좀 아니라고 봐요.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 메모해야죠. 자, 이거 12월 17일 거. 자, ESC하고 17. 매출과세 11번. 분명은 제품. 공급가는 2,300. 그리고 거래처는 동서물산. 그리고 전자 있었죠? 동계는 혼합 3. 그리고 제품 매출까지는 됐고, 줄 바꿔서 차변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계약금부터 차변에 어디 갔어? 자, 차변에 선수금부터 선수금을 먼저 없애줍니다. 선수금이 300이었대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타임 발행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죠. 끝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 대진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 끝났죠.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거. 이걸로 끝. 분계 같은 거 써오는 건 시간 낭비죠. 이런 거.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쓰고 막 이런 거 시간 낭비예요. 과세 유형, 그리고 문제에서 체크하고 끝. 그럼 채점하는데 곤란한데요? 글쎄요, 그건 알아서 써오세요. 그럼 다 써오세요. 화면 보고 요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차변에 선수금, 현금 써오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알아서 쓰세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수정하는 문제. 수정. 9월 20날 대구전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82500을 부가세 포함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분실해서 지출결의서로 일반 전표에 처리하였다. 회사는 나중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분임을 확인했대요. 수정하래. 결론은 증빙이 없었지만 이제 증빙을 찾은 거죠. 증빙이 된 거죠, 이제. 그럼 결론은 현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야죠. 메인 매출 전표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현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부터 찾아볼까요? 일반 전표의 날짜가 0920 가서 여기 원재료 현금 82500 돼 있는 걸 지워요. 앞에 체크하고 F5번 눌러서, 또는 이 X표 상단 X표 있죠? X표 삭제 눌러서 지웁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날짜 0920으로 집어넣어서 매입 쪽에 현과 여기 61번 있죠? 61 칩니다. 그리고 원재료죠? 원재료. 그 다음에 공급가가 82500이죠? 82500 적으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거래처가 여기 대구전자였어요. 대구전자. 그리고 현금으로 해도 되죠? 아까 현금이었다 뭐 없어져. 현금이죠. 1번. 끝났네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 뜨게 만들어주는 거. 끝. 그 다음 문제. 10월 9일날 국민건강보험 어쩌고 나오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업부서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회사 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 월급에서 미리 떴대요. 종업원 부담금을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회사와 종업원은 각각 5대5로 부담한다. 뭐 틀렸다는 얘기지? 일반 전표부터 가볼까요? 10월 9일날 1009 가보시면 복리후생비로만 되어 있네? 근데 복리후생비를 회사랑 종업원이 반반 부담하니까 잘라야죠. 그죠? 잘라야죠. 56만원 낸 건 맞아요. 근데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회사 부담금만 반띵하면 28만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월급에서 뗀 거니까 254 예수금 처리해야죠. 254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됐죠? 넘어가죠. 결산 바로 갑니다. 결산 바로 가죠. 결산에 회계 1급에는 결산이 2문제나 3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세무로 넘어가면 5개 나옵니다. 5개 고정되어 있는데 회계는 2-3개 나와요. 근데 2-3개 나와도 어쨌든 순서는 수동자동 순서죠. 무엇이라고요? 네, 수동자동 모르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일단 수동부터 하고 끝나면 자동으로 하고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를 해주면 되고, 이때 자동결산에 뭐가 있다? 자동결산에 뭐가 있을까요? 기말 재고자산, 배손예상 배손,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 포함해서,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법인세 추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동은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이게 그냥 다 돼 있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이러고 있으면 실무 이론도 다시 찾아 듣고 이론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번 기말재고, 제품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수동이고요. 2번 현금가부적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역시 수동이고요. 결산 무형자산 어쩌고저쩌고도 수동해도 되고 자동해도 되네요.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자동 또는 수동. 자동으로 할 걸 수동으로 해도 분계만 맞으면, 턴만 맞으면 돼요. 자, 어쨌든 자 1번 다시 돌아오죠. 제품 재고, 제품 120만원이 부조가 돼요. 확인했더니 영업부서의 가을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것이 확인됐고요. 타계정 대체 사용하래요. 어쨌든 제품이 없어졌잖아요. 제품이 나간 거예요. 나가면 대변에 제품. 그리고 중요한 건 8번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야 됩니다. 제품 옆에 타계정 대체를 거는 게 포인트예요. 타계정 대체. 그리고 영업부서 800번대에 쓰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로 쓰면 됩니다. 끝.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대변에 제품 써줍니다. 대변에 제품 써주고 여기 적유란, 여기 적유란에 바로 08번 타계정 대체를 걸어줘라 이 소리고요. 금액은 원가가 어디 갔죠? 여기 120만원 120만원 적어주면 되고, 차변에 811 복리후생비로 적으면 됩니다. 타계정 대체 이거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자, 2번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20만원을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거래처 직원 어쩌고저쩌고 결혼식 청첩장 첨부해서 지출한 축의금 20만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래요. 문제에 써있죠. 결산일로 하고 기중에 인식된 현금과부족은 적절히 처리됐다 가정해라. 현금과부족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차변에다가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잖아요. 813 접대비로 써주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과부족을 없애주면 됩니다. 60만원이죠. 차변에 접대비 813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차변에 813 접대비로 20만원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치고 엔터 치면 현금이 찍혀요. 예를 들어 한 글자를 더 현금과 또는 아예 과부를 입력하면 되죠. 과부. 됐죠? 끝. 현금 과부적으로 없애준다. 접대비 800번대로 입력해준다. 여기 매출 거래처니까. 그 다음 결산을 현재 무형자산 중에 영업권이 있대. 영업권이 있고요. 내연수 5년이에요. 상각방법은 정해법이고 취득가액이 안 나와 있어. 취득가액이. 그리고 전년도 16년 말에 상각한 후에 미상각액이 1,500. 그러니까 한 번 상각한 거죠. 작년도에 상각하고 난 나머지가 1,500. 그럼 5년 중에 1년 지났으니까 이제 4년 남았잖아요. 나누기 4 그러면 되나? 일단 봅시다. 계속해서 상각 후 미상각.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전년도 하고 나서 근데 전년도가 보니까 작년에 취득했던 게 아니네. 이 영업권은 15년 1월 달에 취득했대요. 그럼 뭐야? 15년 12월 지났고 16년 12월도 지난 거죠. 2번 지난 거예요. 2번 지났으니까 나머지 미상각은 3번 상각해야죠. 나누기 3번. 3년 남았어요. 그럼 결국은 500만원을 상각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각 후에 미상각. 그러니까 전년도 말까지 2번 상각 후죠. 정확히는 2년간 상각 후죠. 2년간 상각 후에 남은 잔액이 1,500. 그럼 나누기 3년이죠. 그래서 법정 상각범위액을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했다. 상각비를 인식해라.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 직접법으로. 그리고 판관비 800번대로 처리하래요. 어쨌든 자동으로 하면 그냥 그 1,500만원을 3년으로 나눠서 3년 2번 지났으니까 500만원을 그냥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되고요. 자동으로 할 거면 이게 자동이죠. 자동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수동으로 할 경우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500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 영업권이니까 영업권 500 이렇게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근데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메인 화면 찍고 오른쪽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01월에서 12월 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어디 갔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어요. 여기다가 500을 적고 전표 추가를 해준다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전표에다 직접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2개 입력했고요. 자, 조회 한번 눌러보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 분개되어 있죠. 영업권에서 상각하는 거 이거 보이죠?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 결산 기능을 이용해도 되고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제 조회하고 마무리합시다. 1번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합계정 나왔죠? 이렇게 통합계정 나올 때는 재무상태표를 봐라. 뭐라고요? 통합계정 매출 채권 지금처럼 이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통합계정이나 또는 자산이나 부채의 분류 이런 등등이 나오면 재무상태표를 봐라. 기억납니까? 키워드 어느 때는 어딜 봐라 이렇게 키워드 정리해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수시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여기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고 물어본 게 3월이니까 03월자 클릭하신 다음에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 다 더하면 되는데 제출용을 누르면 간단히 끝나죠. 제출용을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메모 577400 메모 577400 000 이렇게 메모하시고 만약에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하신 분들은 답안 저장 메뉴에 요걸 입력해야죠. 577400 나옵니다. 자, 577400 두
두 번째, 2010년 부가세 1기 확정 때 과세 표준 얼마냐? 부가세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부가세 또는 과세 표준, 세액이나 과세 표준 이런 말 나올 때는 부가세 신고서로 가야죠.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 찍고 부가세 신고서로 간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이니까 0401 0630 그럼 과세 표준 여기 나오죠? 9번 줄.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나오잖아요. 그 중에 과세 표준이니까 여기 9번 줄에 있는 354 786 000이고 세액을 물어봤으면 31 273 600입니다. 그래서 9번 줄이에요.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니까 그 합계 9번 줄이 과세 표준. 세액 물어봤으면 31 273 600. 자, 어쨌든 요거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메모. 끝. 그 다음 마지막 이건 뭐냐 17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금계산서 매수 건수 거래처 이런 말 나올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현황 이런 데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잖아요. 클릭해보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한 다음에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기간참 1월부터 3월 01 03 엔터. 그 다음 매출 탭으로 와 있죠. 그 중에 뭐랬죠? 매수가 가장 많아요. 여기 매수. 제일 많은 데가 여기 6매네요. 유빈전자네. 유빈전자. 거래처명은 유빈전자. 만약에 코드로 적어라. 그 앞에 있는 2004가 되죠. 6매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회계관리로 간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현황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봐요. 그리고 01, 01, 03, 31 열고 매출 쪽 1번 그리고 유형이 여기 1번이 세금계산서 1번이 1번 엔터 치면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여기 6째 6장 나와 있는 유빈전자죠. 유빈전자 답이야 뭐 어딜 보나 결론은 같아요. 거래처 유빈전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라 그러면 2004번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매수 건수 이런 말 나올 때는 세금계산서 현황이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래가지고 73인가요? 73의 실무를 마쳤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분계만 좀 되면 충분히 시간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론을 풀기 전에 여러분 미리 한번 쫙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는 거 빼고 모르는 게 더 많아도 좋아요. 모르는 거 빼고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 같이 들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